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오늘 할 거는 결산이세요. 일단 하실 거는 결산. 그래서 오늘 오실 때 제가 이거 외워 갖고 오시라 그랬죠? 자동 결산. 네, 그래서 자동 결산 한번 같이 보시면은요. 기말 재고자산, 퇴직급여, 충당부채, 감가상각, 그다음에 대손충당금, 그다음에 법인세. 그리고 설명 들으시다가 이상한 거 있으시면은 카톡으로 바로바로 보내주세요. 그럼 이제 카톡으로 확인해서 바로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잘 외우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할 거는 문제 5번만이라 그랬죠. 그래서 거기 문제 5번에 1번하고 2번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자동일 것 같으면 자, 수동일 것 같으면 수 한번 적어 보세요. 30초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에 퇴직급여 충당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얘는 자동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대손충당금도 뭐세요? 자동이세요. 그래서 항상 결산 문제 풀 때에는 초반에는 이게 자동인지 수동인지 구별할 줄 아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제일 먼저 마무리하셔야 되는 건 자동 결산이세요. 왜 그러냐면 자동 결산이 문제가 쉽기 때문에 쉬운 거 먼저 마무리하고 어려운 거는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 결산 먼저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동 결산이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자동 결산은 여기 가서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은 2하나 0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프로그램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결산 재무제표에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있으세요. 그래서 자동은 이쪽에다 하는 거고 수동 결산은 그 일반 전표 12월 31일에다가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저번 주에 분기 연습 했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일반 전표 12월 31일에다가 넣으시면 되고요. 자동은 이쪽에다가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자동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오세요. 결산자료 입력. 그래서 보시면 여기 1월에서 12월 넣으세요. 1월에서 12월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퇴직급여 전입액이라고 있을 겁니다. 찾으세요.
그래서 찾으신 분들은 요 앞에 보시면 500번대세요. 그래서 500번대고요. 여기서 보시면 500번대니까 생산직이잖아요. 생산직이 300 얼마세요? 50이죠. 그래서 350 치시고, 그래서 왜 여기에다가 350 치시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여기에서 350을 치냐면은 생산직이잖아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리시면 아래쪽에 똑같이 생긴 게 또 있어요. 찾아보세요. 아니시면은 잘 안 찾아지시면 컨트롤 F 하시고 퇴직급여 치세요. 그러면은 퇴직급여가 한 2개 내지 4개 정도 나오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아이고, 저희가 넣는 건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전입액이라고 써 있는 데다. 그래서 잘 못 찾는 분들은 컨트롤 F를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퇴직급여 무슨 액을 찾으시라고요? 전입액을 찾으셔야 돼요. 전입액. 그 다음에 뭐를 잘 보셔야 되냐면 요 앞에 있는 번호. 그래서 500번대일 때는 생산직, 800번대일 때는 무슨 직이요? 사무직. 그래서 지금 여기는 800번대니까 사무직이잖아요. 사무직 얼마세요? 250.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00번대는 250. 그러면 이제 문제 5번에 1번은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시면 대손충당금은 기말 매출채권 잔액의 1%를 설정했죠. 이거는 여기에서 하시는 거예요. 찾을 필요도 없어요. 이건 무조건 요 위에 보시면은 F8 대손상각이라고 있습니다. 눌러보세요. 누르시고, 그 다음에 항상 지문을 잘 보셔야 돼요. 지문에 보시면은 몇 프로라고 되어 계세요? 1%.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1%. 네, 만약에 2%로 나오면 그냥 여기를 2로만 변경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1%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데, 뭐 간혹가다 1.5가 나온 적도 있고 2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근데 0. 몇은 못 내요. 시험이 그 대손율 최저가 1%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대부분 1% 아니면은 2% 이렇게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2% 나오면 여기를 변경해 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지문에 보시면은요, 매출 채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가 외상 매출금, 두 번째가 받으러움이죠. 그래서 거기 옆에 매출 채권 옆에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이라고 써 있는데, 이 부분은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으세요. 그래서 지문에 매출 채권이라고 나오면은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이다. 우리 외웠었잖아요. 그거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선급금이라고 써 있는데, 거기 지문에는 선급금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선급금은 안 해줘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요 선급금이 지워지는 게 아니고요. 여기 뒤에 있는 금액만 지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903010에서 스페이스바 한번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은 없어져요. 그럼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대손상각비 합계는 여기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움 요 2개 더한 거니까 요건 지워도 안 지워져요. 안 지워지는 이유는 합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 없는 것만 지우시면 되고요. 요 밑에 보시면 무슨 반영이라고 있으세요? 결산 반영. 요거 눌러주시면은 마무리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그 자동 결산은 결산자료 입력하신 다음에 꼭 요 마지막에다가 전표 추가를 꼭 클릭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표 추가는 여기 있어요. 왼쪽 제일 위에. 그러니까 이건 언제 누르시는 거냐면은, 뭐 자동 결산이 만약에 하나가 나왔다 그러면 하나 입력하고 누르시면 되고, 두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2개 다 입력하고 누르시면 되고,
세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세 개 다 입력하고 마지막에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 누르시고 얘를 누르시면 요거 꼭 보고 나가셔야 돼요. 자동 결산 분계 완료. 그래서 내가 이 버튼을 눌렀다는 뜻입니다. 전표 추가는. 그래서 전표 추가를 눌러주시면은 자동 결산 분계 완료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결산재무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로 이제 자동 결산하고 수동 결산하고 분류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수동 결산을 하는데 일반 전표 몇 월 며칠에다가 입력한다고요? 12월 31일. 그다음에 세 번째로 자동 결산을 하시는데 자동 결산은 결산 재무제표에 가셔서 결산자를 입력하고 전표 추가 클릭하시고 자동 분계 완료 있죠. 요거까지 보시고 빠져나오시면은 자동 결산은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게 문제 푸는 거기 때문에 반복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간 나실 때마다 수시로 좀 반복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 2103으로 프로그램 변경하시고요. 주 장원 가구입니다. 그래서 2103에 장원 가구로 변경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재로 하시는 분들은 407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갔냐? 여기구나. 그 다음에 메일로 하시는 분들은 몇 페이지 열어주시면 되냐면 7페이지 여시면 되세요. 유인물 받아가신 분들은 407페이지 찾으시고 그 다음에 메일로 하시는 분들은 7페이지 찾아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 2번 보시면 찍 그어져 있어요. 그거는 입력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번은 빼고 2번은 X예요. 그래서 1번하고 3번에다가 자동인지 수동인지 한번 적어 보세요. 그래서 보시면 1번은 거기 보시면 1번은 보험료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동결산 종류가 이렇게 된다 그랬죠. 기말 재고자산, 퇴직급여 충당부채, 감가상각, 대손충당금, 그 다음에 법인세라 그랬었죠. 그래서 총 5가지인데 1번은 이 5가지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동결산이세요. 1번은 수동. 그 다음에 2번은 안 하긴 안 할 건데 거기 지문에 찍 그어져 있긴 한데 이제 상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각이 감가상각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번은 한다 그러면 자동결산인데 넣지는 않을 겁니다. 2번은. 그 다음에 3번은 재고자산의 기말이잖아요. 그래서 기말 재고자산이니까 여기도 뭐세요? 여기는 자동이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간 2분 드릴 테니까 1번 수동분계 한번 해보세요. 수동분계.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성급.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몇 번 써드렸는데 앞으로도 좀 많이 써드릴 겁니다. 그래서 성급 비용, 선수 수익,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그다음에 당좌 자산, 유동 부채, 그다음에 이연이나 예상 또는 발생. 근데 제가 지금부터 알려주는 걸로 푸시면 100%는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 버전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거기 지문에 보시면 성급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성급 비용 있죠? 그러면 차변에 무슨 비용이라고 쓰세요? 성급 비용. 그 다음에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보험료.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찍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뭘로 처리했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뭐 시키라고요? 감소. 그래서 보험료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비용의 감소 어느 변이세요? 대변입니다. 그래서 800번대 보험료. 그 다음에 지문에 자산부채 자본이라고 나오면 올해 거 쓰는 거고요. 수익 비용이라고 나오면 내년 거 쓰는 거세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거기 보시면 보험료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 거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시면 미경과분이라고 되어 있죠. 미경과분의 뜻이 뭐예요? 아직 날짜 안 지났다. 그래서 올해 거세요? 내년 거세요? 내년 거죠. 그래서 내년 거 얼마예요? 12만 원. 여기 끝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는 분들은 외우시는 것도 방법이라면 방법이에요. 그래서 외우실 때 이제 어떻게 외우시냐면은 이제 무조건 뭐라고 나오면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보험료 나오면 대부분 시험 문제는 99% 성급비용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보험료 나오면 성급비용이다 이런 식으로 암기해서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지문에 보시면 보험료 중에는 성급보험료. 그러면 성급보험료라는 게 이제 내년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 거 먼저 준 비용이다. 그래서 무슨 비용이요? 성급비용. 그 다음에 보험료가 줄어드는 이유는 여긴 이제 자산의 증가고 보험료는 비용의 감소인데 왜 이렇게 되냐면은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보험료는 올해 것만 처리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급보험료의 뜻은 올해 게 아니고 언제 거세요? 내년 거죠. 그러면 내년 거는 늘어나야 돼요? 줄어들어야 돼요? 줄어들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려고도 노력하시고 초반에는 근데 암기하는 것도 꼭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수동은 이렇게 붕괴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로 들어오세요. 일반 전표. 그래서 일반 전표 누르시고 그 다음에 12월 31일. 아 죄송합니다. 제가 2103으로 안 바꿨네요. 여기 위에가 2103인지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일반 전표 입력 누르시고 12월 31일. 그 다음에 아까 분계가 이렇게 됐었죠. 차변의 성급비용 12만원, 대변의 보험료 12만원. 요거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차변의 성급비용 얼마라고요? 12만원, 대변의 보험료 몇 번대요? 800번대 12만원. 1번 드릴 테니까 입력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화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수동 결산은 무조건 12월 31일에다가 넣으시는 거세요. 지문에 별 얘기 없으면. 그다음에 3번 보러 가겠습니다. 이제 일반 전표는 종료하시고요. 그다음에 3번은 자동이잖아요. 자동은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결산자료 입력. 결산자료 입력 누르시고 그다음에 1월에서 몇 월이요? 12월. 그다음에 3번이 시험 문제에서 제일 좋아하시는 문제 중에 하나세요. 왜냐면 많이도 나오고 어렵지 않거든요. 첫 번째 원재료 있죠. 근데 원재료를 찾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기말 원재료를 찾으셔야 돼요. 왜냐면 지문에 기말 재고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말 원재료에다가 얼마를 입력하세요? 2,600 치세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리시거나 아니면 컨트롤 F로 제공품이라고 치시면 되세요. 꼭 찾는 게 조금 느리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컨트롤 F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제공품이죠. 그래서 제공품은 980.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기말 제품이 있으세요. 거기에 3천 얼마요? 10만 원. 이렇게 찾아서 금액만 넣어 주시면 됩니다. 30초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 하세요. 그래서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에다가 거기에 있는 금액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꼭 무슨 버튼 눌러주세요? 전표 추가. 그 다음에 얘 눌러서 요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동 결산 분계 완료. 그 다음에 마무리 하시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이제 이하나공사 전주 상사고요. 그 다음에 교재 받아 가신 분들은 414페이지. 그 다음에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어디 갔냐? 9페이지.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9페이지 PC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푸실 시간을 조금씩 드릴 거예요. 근데 일단 요거는 저하고 먼저 할게요. 그래서 이하나공사 프로그램 변경하시고 그 다음에 유인물 받아가신 분들은 414페이지, 집에서 메일로 하시는 분들은 9페이지 여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상태에서 30초 드릴 테니까 자동 수동 적어 보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우리 자동 결산 5가지 있다 그랬습니다. 자동 결산. 그래서 기말 재고 자산, 퇴직급여 충당부채, 단가상각, 대손 충당금, 법인세. 그래서 1번 보시면은요. 대손 충당금 나왔으니까 자동. 2번도 퇴직급여 충당 나왔으니까 자동. 3번의 기말 재고도 자동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3개 다 뭐세요? 자동이세요. 그래서 자동은 여기에서 하는 거라 그랬죠. 결산자료 입력.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 누르시고 그 다음에 1월에서 몇 월이요? 12월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3가지 있으시죠? 많이는 못 드리고 지금부터 6분 드릴 테니까 거기 1번, 2번, 3번 자동 결산 한번 해보세요. 거기 일단 1번부터 보시면은요. 대손충당금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무슨 상각이요? 대손 상각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몇 프로 먼저 확인을 하세요? 1% 먼저 확인을 해주세요. 1%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하고 바드러움이죠. 그러면 여기 외상매출금 있고 여기 바드러움 있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필요가 없죠. 그러면 나머지 거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뭐 누르세요? 스페이스바 엔터 눌러서 지워주세요.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엇 하시면 되냐면요. 여기 밑에 무슨 반영 눌러주세요. 결산 반영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퇴직급여 있죠.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하셔도 됩니다. 컨트롤 F 퇴직급여라고 치셔도 되고 아니면 위치를 기억하셔도 돼요. 왜냐면 위치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가 퇴직급여 1200이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앞에 보시면 500번대죠. 500번대는 무슨 직이세요? 생산직입니다. 그래서 생산직 470, 75.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요 밑으로 내리시면은 또 퇴직급여 전입액이 있으세요. 근데 불편하신 분들은 찾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다 그러신 분들은 퇴직급여를 치시는데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그냥 퇴직급여도 있는데 어차피 여기 금액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산 때 넣는 거는 퇴직급여 무슨 액이요? 전입액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퇴직급여 전입액에다가 이제 넣어주시면 되는데 요 앞에 번호를 항상 보세요. 여기 보면은 여기는 800번대죠. 그래서 800번대니까 800번대 얼마 넣으시면 되세요? 350 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보시면은요 3번은 기말재고 자산인데요. 제가 잠깐 하나 알려드리면 요 제가 써드리는 요게 순서예요. 그래서 기말재고 자산 찾으실 때는 위쪽에 가시면 돼요. 그리고 법인세 찾으실 때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말재고 자산은 제일 위로 올리세요. 그래서 제일 위로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하시냐면은 여기 기말 원재료를 먼저 찾는 겁니다. 그래서 기말 원재료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뭐라고 치세요? 3,600 치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리시거나 컨트롤 F로 기말 제공품을 찾으세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얼마세요? 300. 그 다음에 기말 제품 가셔서 1000 얼마요? 800 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꼭 무슨 버튼 눌러주세요? 전표 추가. 그래서 요거 3개만 할 줄 알아도 자동 결산 5개 중에서 3가지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마무리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10시 35분에 또 다음 회차 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